종신보험,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 들어보셨고 현재 가입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보험 정말 필요한 보험일까요? 비싼 보험료만 내고 정작 내게 돌아오는 건 무엇일까요? 이미 가입했지만 해지해야 하나 유지해야 하나 고민하고 계신가요? 오늘 공정한 보험에서 해지하지 않고도 똑똑하게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10가지 현실적인 방법을 공개합니다. 잘못 가입해도 괜찮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제대로 활용할 때입니다. 이 영상을 놓치며 후회할 보험 꿀팁 지금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 공정하고 정확하게 보험 내용을 전달해드리는 8년차 보험 전문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친구, 공정한 보험의 대표 한혜정입니다. 과거에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을 보면 종신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왜 종신보험을 선택해야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망 시 소중한 우리 가족에게 사망보험금이라도 주기 위해서라는 점이 가장 크겠죠. 내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익자는 대부분 배우자나 법정 상속인으로 종신보험은 가족의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도와드리다 보면 본인이 가입한 종신보험이 정확하게 어떤 보험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사망보험금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필요 없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았는데 필요 없는데 그럼 왜 가입하셨나요? 라고 다시 한 번 더 물어보면 설계사가 좋다고 해서 그냥 가입했다거나 무슨 보험인지 잘 몰랐다는 답변을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보험료가 비싸게 느껴지고 해지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인 줄 알고 가입하신 경우도 많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요. 유니버셜 종신보험, CI 종신보험, 변액 종신보험 등 종류도 다양하고 이름만 들어도 복잡한 만큼 본인 보험의 구조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혼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입 목적과 맞지 않게 연금이나 저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꼭 필요한 보장만 잘 활용하면 종신보험 또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보험입니다. 먼저 40대 집안의 가장인 남성분을 예로 들어볼까요? 만약 이분께서 갑자기 사망하게 된다면 배우자와 자녀가 꽤 큰 경제적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럴 때 종신보험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겁니다. 가족을 위해 정말 중요한 준비죠. 그런데 15세 남학생이 월 26만 2,570원의 보험료를 내면서 6천만 원 사망보험금이 포함된 갱신형 종신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입원비, 뇌출혈, 심근경색, 암치료특약, 재해특약 등 3년 갱신형으로 포함돼 있었죠. 과연 이런 보험이 이 아이에게 필요할까요? 잘 생각해보면 갱신형 특약은 3년마다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가입하는 건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15세라면 20년간 납입 후 90세, 100세까지 보장받는 비갱신형 상품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겠죠. 게다가 이 나이에 사망보험금이 꼭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사망보험금은 결혼하고 자녀가 있을 때 가입해도 늦지 않습니다. 또 단순히 사망보장 목적이라면 종신보험보다는 일정 기간 보장하면서 종신보험보다 저렴하게 가입 가능한 정기보험도 충분히 효과적이에요. 그러니 지금 당장 너무 납입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될 것 같지 않으신가요? 실비도 되고 암 진단비도 되고 사망보험금도 된다는 말만 듣고 무턱대고 가입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 보험을 선택할 때는 꼭 본인에게 필요한 보장인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이처럼 지금까지는 계속 유지할까 해지할까 고민 많이 하셨을 텐데요. 다행히 해지하지 않아도 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공정한 보험에서 오늘 책임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납입 유예 기능입니다. 유니버셜 종신보험은 중도 인출, 납입 유예, 추가 납입 등 다양한 기능이 포함된 상품입니다. 이 중 납입 유예 기능은 보험료 의무 납입 기간이 지난 이후부터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 기간이 지나면 보험료 납입 금액이나 납입 시기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상황이 어려워 잠시 보험료를
보험료를 내지 못할 때 이 기능을 사용해서 납입을 잠시 미룰 수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생활비 지출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매달 26만 2,570원이라는 보험료를 그대로 내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을 텐데, 이럴 때 납입 유예 기능을 사용하면 보험료 납입을 잠시 중단하더라도 보험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하시죠? 납입을 미룰 경우 해지 환급금이나 적립금에서 월 대체 보험료라는 이름으로 자동 납입이 이루어집니다. 즉 고객이 직접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험사가 환급금에서 대신 보험료를 내주는 셈인데요. 덕분에 보험 계약은 해지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면서 보장도 계속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부담 때문에 보험을 해지할까 고민하셨던 분들에게는 너무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주의하실 점도 물론 있는데요. 납입을 유예하면 해지 환급금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보험료를 회사가 해지 환급금에서 대체 납부하다 보니 환급금 잔액이 감소하는 것 자연스러운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무작정 납입을 미루기만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환급금 감소를 가져올 수 있으니 어느 정도 상황이 나아지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보험료를 납입을 시작하는 게 좋겠죠. 납입 유예 기능 덕분에 보험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도 부담을 줄이며 보장받을 수 있어서 경제 사정이 잠시 어려우신 분들께 꼭 추천하는 방법이지만, 이 기능은 유니버셜 종신보험 상품에 포함된 특별한 옵션이니 가입하신 보험 약관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방법은 감액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보험료가 비싸서 납부하기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럴 때는 감액 제도를 활용하시면 훨씬 편해집니다. 감액 제도란 간단히 말해 내 보장 금액을 줄여서 내는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3억 원에 월 30만 원을 내던 분이 계시다면 감액 제도를 통해 보장 금액을 3억에서 1억 원으로 줄이면서 보험료도 월 10만 원 정도로 낮출 수 있다는 거죠. 감액한 만큼은 부분 해지한 것과 같기 때문에 그에 맞는 일부 해약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내 재정 상황에 맞게 보장 금액과 보험료를 조절할 수 있으니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을 덜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부터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볼게요. 사망보험금 꼭 3억 원까지 필요할까요? 막연하게 크게 가입해 놓으면 보험료도 그만큼 비싸지니까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조금 줄여도 여전히 본인의 가족을 위한 최소한의 보장은 될 수 있으니 감액 제도는 정말 현명한 방법이라고 선택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중도 인출 기능입니다. 중도 인출은 말 그대로 보험 계약에서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필요할 때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이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는데요. 이 기능이 얼마나 유용한지 아시나요? 대출과 달리 인출한 금액에 대해 원금이나 이자를 따로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입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 기능을 사용하면 해약 환급금 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인출해 보험료 일부를 낼 수 있으니 보험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원금과 이자 부담이 없이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네 번째는 약관 대출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중도 인출 기능이 없는 보험 상품을 가입한 분들도 물론 계시죠. 그럴 때는 내 해약 환급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관 대출은 보험사가 인정하는 해약 환급금을 기준으로 대출 가능한 금액을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 납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단 이 방법은 대출이기 때문에 반드시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 계획이 명확하지 않으면 자칫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죠. 하지만 이러한 점만 잘 이해하고 관리한다면 납입 부담을 줄이면서 보험을 지킬 수 있는 또 하나의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감액 완납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감액 완납은 내 보험 상품의 납입 기간을 최단 기간으로 줄여서 이후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그대로 감액된 보장으로 보험 기간 동안 유지하는 제도인데요. 쉽게 말해 더 이상 보험료 납입은 못하겠지만 지금까지 낸 만큼의 보장이라도 받고 싶다는 분들에게 딱
딱 맞는 방법이에요.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보험료를 열심히 냈는데 이제는 부담되니 납입을 그만두고 싶고 해지하기에는 아까운 분들께는 감액 완납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사망보험금은 납부한 기간과 금액에 따라 깎이지만 보험은 계속 유지되니까요. 그리고 이 방법은 두 번째 말씀드렸던 감액제도와 함께 가장 많이 추천하는 관리 방법 중 하나이니 이 점 꼭 기억하시고 해지를 고민 중이신 가족 친구분들에게도 알려주시거나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6번째는 연장 정기보험 제도입니다. 연장 정기보험은 기존 종신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기존 주계약과 동일한 가입금액만큼의 정기보험으로 변경하는 제도입니다. 보장받는 사망보험금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보장기간이 짧아진다는 점 알아두셔야 해요. 사망보장은 결혼에 가족이 생겼을 때 가장 큰 의미를 갖습니다. 만약 가족이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가 자립할 때까지 보장이 필요할 텐데요. 자녀가 20대 성인이 되면 어느 정도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만 사망보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이 제도를 활용해 종신보험 납입을 중단하고 정기보험으로 변경해 필요한 기간만 보장받으면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계십니다. 이미 몇 년간 보험료를 낸 분들은 해지는 아깝다 라고 생각하지만 부담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럴 땐 연장 정기보험 제도가 정말 좋은 대안이 될 거예요. 꼭 확인해 보시고 상황에 맞게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7번째는 연금 전환 기능입니다. 종신보험에는 연금 전환이라는 독특한 기능이 있는데요. 내가 원래 낸 보험료나 사망보험금이 기준이 아니고 보험 해약 환급금을 기준으로 연금 재원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무래도 연금보험보다는 연금액이 작지만 이미 상당 기간 납부해 해지하기 아까운 분들께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받아 생활에 보탤 수 있으니 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한 번쯤 활용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8번째 방법, 불필요한 특약을 과감하게 삭제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월 보험료 26만 2,570원 중에서 실비보험료가 44,510원, 38,880원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약 전환을 통해서 종신보험과 실비보험을 분리시키면서 동시에 보험료를 다운시킬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입원 특약 4,600원, 뇌출혈 3,840원, 심근경색 2,640원, 암치료비 2,600원, 암진단 특약 6,700원이 있는데 이런 특약들은 본인 상태나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삭제하거나 감액, 즉 보장금액을 낮출 수 있겠죠.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이 특약들이 대부분 3년 갱신형 상품이라는 점인데요. 갱신형 보험은 시간이 지나면서 보험료가 치솟기 때문에 70세를 넘기 전까지는 가능한 가입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손쉽게 불필요한 특약을 정리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꼭 필요한 사망 보장 위주로 간소하게 유지하는 것이 요즘 보험 관리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9번째 방법은 사망보험금을 최소한이라도 남겨두는 것입니다. 보험을 완전히 해지하지 않고 적어도 장례비 정도는 보장할 수 있도록 사망보험금을 유지하면 자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준비라도 되어 있으면 남은 가족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위안과 안전망이 되어주거든요. 마지막 10번째는 자산이 많으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상속세 재원 마련 방법입니다. 상속세는 사망 후 6개월 내에 꼭 납부해야 하는데 여유가 없어서 가장 지키고 싶은 부동산부터 매각하는 사례들을 정말 많이 봐왔는데요. 부동산 매각이 지체된다면 납부를 못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활용한다면 부동산을 급하게 팔지 않고도 현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으니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종신보험은 단순한 사망보장 이상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더욱이 가입 후 10년이 지난 보험은 이자 소득세를 내야 하는 은행과 다르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서 15.4% 이자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니 꼭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오래된 종신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을 확인해 봤는데요. 모두 본인의 상황과 경제력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보장을 유지하시면서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매우 실용적인 대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보험이라는 게 참 어렵고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변에 이런 내용을 알리고 또 필요하면 저희 공정한보험과 같은 전문가와 상담하면서 최적의 대책을 세우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공정한보험에서는 불필요한 보험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의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30여 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러 회사들을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통해 분석해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비교 설계를 통해 고객님들께 최상의 도움을 드리고 있고 현재 고객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조언 및 전반적인 관리까지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 보험에 대한 점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 많은 댓글도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한 번씩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관심이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